세상은 정말 공평할까?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실일까? 이 하늘은 20살 한국대학교 디자인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강당 한가운데 서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시끌벅적한 주변의 소음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형형색색의 옷차림과 한껏 들뜬 표정의 동기들 사이에서 하늘은 홀로 섬처럼 떠있는 기분이었다.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구릿빛 피부는 유독 하얗고 뽀얀 피부를 선호하는 이곳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크고 깊은 눈매는 이국적인 매력을 풍겼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경계심 혹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담고 있는 듯했다. 자자, 신입생 여러분 주목!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학생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하늘은 애써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며 학생회장의 말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제 피부색 봐, 완전 까매. 어느 나라에서 왔대? 노골적인 혐오나 악의는 아니었지만 그 미묘한 구별짓기가 하늘의 마음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했다. 첫 팀 프로젝트 조업 편성은 최악이었다. 하필이면 내 최고 인싸이자 학생회 간부인 강민준과 같은 조가 된 것이다. 민주는 누가 봐도 강남 미남 스타일이었다. 하얗고 깨끗한 피부, 세련된 헤어스타일, 값비싼 옷차림,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는 여학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하늘에게도 시종일관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하늘 씨는 아이디어 있어요? 민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질문에는 이미 하늘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교묘하게 말을 돌려 결국 자신의 의견으로 몰아갔다. 그의 추종자들인 2명의 여학생은 민준의 말에 연신 맞장구를 치며 하늘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하늘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에게 그림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위안이었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 때문에 알게 모르게 차별과 놀림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슬픔, 분노,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서 다채로운 색깔과 형태로 피어났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하늘에게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려 노력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그녀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 덕분에 하늘은 내성적인 성격 속에서도 단단한 자아를 키울 수 있었다. 며칠 뒤 익명 커뮤니티 앱 캠퍼스톡 자유 게시판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우리 과의 피부색 특이한 애 있던데. 내용, 오늘 강의실에서 봤는데 진짜 까만더라. 동남아 혼혈인가? 신기해서 계속 쳐다봄. 하늘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난은 없었지만 그 글에는 자신을 구경거리로 취급하는 듯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댓글창에는 나도 봤는데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 우리나라 사람 아닌 줄 같은 반응들이 이어졌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껐다. 이제 겨우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팀 프로젝트 발표 날 하늘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를 들고 단상에 섰다. 하지만 민주는 발표 직전 하늘 몰래 그녀의 USB에 담긴 발표 파일에 손을 댔다. 하늘이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준비했던 내용 대신 우스꽝스러운 고양이 사진 몇 장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다. 강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민준과 그의 무리 쪽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머, 하늘씨 발표 자료가 정말 독특하네요. 혹시 컨셉이에요? 민준의 여자친구인 유라가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하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애써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죄송합니다. 파일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하지만 민준은 그런 하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에이, 하늘씨, 준비성이 좀 부족했나 보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대신 발표할게. 민주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하늘의 어깨를 툭 치고는 미리 준비해온 자신들의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하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온데간데 없었고 밋밋하고 평범한 내용만이 흘러나왔다. 발표가 끝나자 민준과 그의 무리는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하늘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캠퍼스톡은 하늘에 대한 조롱으로 들끓었다. 오늘 디자인 학부 발표 완전 레전드. 내용, 어떤 애 발표 자료에 고양이 사진만 잔뜩, 교수님 표정 썩고 난리남. 걔 얼굴 완전 시뻘개졌는데 개웃겼음. 피부색도 까만데 얼굴까지 빨개지니까 무슨 홍익인간인 줄. 익명에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하늘의 가슴에 박혔다. 홍익인간. 그 단어가 며칠 동안 하늘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 모멸감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은 문득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구석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눈물 흘리는 소녀. 소녀를 둘러싼 차가운 시선들과 날카로운 말들. 하지만 소녀의 손에는 작은 붓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붓 끝에서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늘은 그날부터 익명으로 개인 블로그에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구석의 그림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야기였다. 민준과 그의 무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그들은 강의실에서 하늘의 자리에 몰래 쓰레기를 놓거나 식당에서 그녀의 식판에 음료수를 쏟았다. 하늘이 과제를 제출하면 파일을 몰래 삭제하거나 망가뜨리기도 했다. 심지어 하늘의 사물함에는 깜둥이, 더러워 같은 인종차별적인 낙서가 적혀 있기도 했다. 하늘은 점점 더 위축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캠퍼스 구석으로만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웹툰 연재를 멈추지 않았다. 구석의 그림자는 하늘에게 유일한 숨통이자 저항의 방식이었다. 웹툰 속 주인공 그림자 소녀는 하늘 자신이었고 소녀가 겪는 고통과 슬픔은 수많은 익명의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몇 안 되던 블로그 방문자 수가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과 동기인 김지우는 평소 하늘의 그림 실력을 눈여겨보던 학생이었다. 그는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우연히 캠퍼스톡에서 구석의 그림자에 대한 글을 보고 하늘의 블로그를 찾아냈다. 웹툰을 읽어 내려가던 지우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림체와 이야기 속 상황들이 하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설마 하늘이가? 지우는 며칠을 고민했다. 직접 나서서 하늘을 돕고 싶었지만 민준의 영향력과 그의 무리가 두려웠다. 하지만 그림자 소녀의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지우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익명으로 캠퍼스톡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제목, 이 웹툰 우리 학교 이야기 아니냐. 내용, 우연히 보게 된 웹툰인데 그림체도 너무 좋고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특히 주인공이 겪는 상황이 우리 학교 디자인 학부 누군가의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다들 한 번씩 꼭 봤으면 좋겠다. 지훈의 글은 순식간에 캠퍼스톡 인기 게시글이 되었다. 구석의 그림자는 지훈의 글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웹툰을 돌려보며 그림자 소녀의 정체와 가해자로 암시되는 인물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웹툰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의 외모와 행동이 강민준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익명 게시판에는 민준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헐, 이거 완전 강민준 얘기 아니냐? 소름. 평소에 착한 척 오지더니 뒤로는 저런 짓 하고 다녔던 거야? 구석의 그림자 작가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웹툰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격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하늘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두려웠다. 대신 민준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하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늘이 원래 좀 이상한 애다. 관심받고 싶어서 자작극 벌이는 거다. 라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캠퍼스톡의 구석의 그림자 작가, 사실은 남자라더라. 피해망상 있는 애가 그린 만화 같은 역정보를 흘려 하늘을 매도하려 했다. 하늘은 민준의 교활한 반격에 또다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력하게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구석의 그림자를 응원하는 수많은 익명의 독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늘은 밤을 새워 웹툰의 다음 화를 그렸다. 이번에는 민준의 악행을 더욱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그림자 소녀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담았다. 한편 하늘이 수강하는 교양 과목의 박선영 교수는 평소 학생들에게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캠퍼스톡과 구석의 그림자 웹툰을 통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박 교수는 웹툰 속 그림자 소녀의 모습에서 하늘의 얼굴을 떠올렸고, 조심스럽게 하늘에게 다가가 상담을 제안했다. 하늘아,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니?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박 교수의 따뜻한 말에 하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박 교수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고, 자신이 구석의 그림자 작가라는 사실도 고백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 교수는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늘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건 절대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도울게. 박 교수의 격려와 지지는 하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박 교수의 도움을 받아 민준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민준이 보냈던 협박성 메시지, 그의 무리가 하늘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의 익명 제보, 그리고 가장 정적으로 민준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는 지훈의 증언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지훈은 익명으로 하늘에게 연락해 자신이 알고 있는 민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하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구석의 그림자 마지막 화를 그렸다. 그 마지막 화에는 그림자 소녀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던 악당의 가면을 벗겨내고 세상에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한국대학교 축제 마지막 날이 밝았다. 캠퍼스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음악 소리, 그리고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강민준이 학생회 이름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클럽 파티였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울려 퍼지는 야외 특설 무대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열광하고 있었다. 민준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무대 중앙에 서서 자신의 인기를 과시하며 연설을 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한국대학교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학생들은 민준의 선동적인 말에 더욱더 뜨겁게 환호했다. 하늘은 무대 뒤편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는 USB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무대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시끄럽던 음악도 멎고 술렁이는 학생들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는 익숙한 그림체의 웹툰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바로 구석의 그림자, 최종화였다. 웹툰은 민준의 실명과 함께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구체적인 악행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하늘의 발표 자료를 조작했던 일, 그녀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사물함에 낙서를 했던 일, 그리고 캠퍼스톡을 통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일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되었다. 웹툰 속 그림자 소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악당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다. 당황한 민준이 스태프에게 소리치며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웹툰이 끝나자 하늘이 직접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하늘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웹툰 구석의 그림자를 그린 이하늘입니다. 현장은 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하늘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스크린에 차례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보냈던 협박성 메시지 캡처 화면, 훼손된 그녀의 물건 사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민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강민준 씨, 당신은 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늘의 외침은 캠퍼스의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현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고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를 향했던 환호는 어느새 싸늘한 침묵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선영 교수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와 하늘의 어깨를 감쌌고 김지훈도 굳은 표정으로 하늘의 곁을 지켰다. 하늘의 용기 있는 고백과 명백한 증거 앞에 강민준의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순간 하늘은 더 이상 구석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색깔을 당당히 드러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다. 사건 이후 한국대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학교 측은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강민준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정학 및 사회봉사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의 화려했던 평판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썰물처럼 흩어졌다. 더 이상 캠퍼스에서 그의 오만한 미소를 볼 수 없었다. 하늘의 웹툰 구석의 그림자는 여러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정식 연재 제의를 받았다. 그녀는 고민 끝에 한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어엿한 웹툰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름에 대한 존중과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하늘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렸다. 어느덧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캠퍼스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늘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된 김지훈이 함께했다. 박선영 교수는 학교 내의 소수자 인권 및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캠퍼스톡 익명 게시판에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하늘은 자신의 작은 작업실 창가에 앉아 다음 작품을 구상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 위로 하늘의 잔잔한 내레이션이 겹쳐졌다. 세상은 하나의 색으로만 칠해져 있다면 얼마나 단조로울까.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나의 구릿빛까지 모든 색깔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어우러질 때 세상은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다. 구석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피어난 다채로운 희망의 빛은 캠퍼스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이제 알고 있었다. 존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진실의 목소리는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